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억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화학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죠.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 각각 니은과 O2를 공급해서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는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하고요. 수소 연료전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소기체가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서 전체 반응을 놓고 봤을 때는 연료전지가 연소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라고 했을 때는 수소의 연소 반응. 그래서 H2와 O2가 물을 만드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요. 메테인 연료전지라고 했을 때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전체 반응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수소가 들어가야 되고 화학이 들어가주면 되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 문제는 촉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반응에서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기역으로 작용해서 반응의 니은을 감소시킴으로써 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정촉매로 작용해 준 거고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킨 거죠. 정촉매와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일레이템에서 온도에 따른 H2O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밀도가 마이너스 4도씨에서 시작해서 온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상변화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 즉 얼음으로 존재하다가 액체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테고요. 온도는 묻진 않았지만 0도씨가 될 테고 교양상 우리가 밀도가 물에서 최대인 건 4도씨 기준인 거죠. 이 C에 해당하는 온도는 4도씨 기준이 될 거예요. A에서 물은 고체 상태인 거고요. 얼음이죠. H2O 1ml에 들어있는 분자수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분자수는 분자의 몰수와 비례관계에 있는 거고요. 분자의 몰수는 다시 H2O에 대해서 같은 물질이라면 몰수가 질량과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즉 1ml에 들어있는 H2O의 질량이 누가 큰가를 묻고 있는 거고 1ml, 즉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질량은 밀도를 비교해주면 돼요. 밀도가 C에서가 크기 때문에 1ml당 물의 질량이 C에서 큰 거고 물의 몰수가 커지면서 분자수가 커질 겁니다. C에서가 큰 상황이죠. 니은번 틀린 보기. 디귿번은 1ATM에서 물의 밀도 어느 점에서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물의 밀도는 어느 점, 지금 B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요. 위쪽 C에서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리튬과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리튬이 면심입방 구조를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있죠. 채심입방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니은번 리튬은 금속 결정, 금속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 맞고요. CO2는 공유결정이 아니라 분자결정이죠. 공유결정이라고 했을 땐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흑연이나 석영 등이 있습니다. CO2는 분자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번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25도씨 일레이템에서 H2와 Cl2가 반응해서 HCl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 열화학 반응시라고 주어져 있네요. 델타 H 값도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발열 반응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응물의 엔탈피와 생성물의 엔탈피를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반응물의 엔탈피 합이 생성물의 엔탈피 합보다 큰 게 맞습니다. HCl 기체가 H2 기체, Cl2 기체로 분해될 때 열이 방출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분해 반응은 지금 주어진 반응의 역반응이죠. 역반응에 대해서는 델타 H의 부호가 바뀌면서 양수, 즉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열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되는 거죠. 디귿번 H2와 Cl2가 반응해서 HCl 1몰이 생성될 때 반응 엔탈피를 묻고 있는데 열화학 반응식에선 개수가 몰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2몰 형성을 기준으로 델타 H 값이 마이너스 184. 그럼 1몰 기준으로 바꿨을 때는 절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92kJ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6번은 CO2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CO2의 안정한 사항을 온도 압력에 따라 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P1과 P2는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P1, P2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안정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정한 사항이 2개씩 주어진 P2를 먼저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액체와 기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으로 지금 10보단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쯤에 표시해 볼게요. 이때의 압력을 P2라고 했을 때 고체와 액체가 안정한 곳이 T2죠. 왼쪽 온도가 T2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그럼 T1이 되면서 액체와 기체가 안정한 겁니다. 이때 T2를 기준으로 P1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안정해야 돼요. T2를 기준으로
세로선을 그렸을 때 액체와 기체가 안정한 선에서 만나려면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로선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요. 이 T2를 기준으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압력의 경우에는 이 자리가 이제 P1에 해당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T1과 T2 중에서는 T1 쪽이 고온인 게 맞고요. P1은 삼중점 압력보다는 높은 압력입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번 CO2의 녹는 점을 P1, P2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녹는 점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선이고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녹는 점도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P1과 P2 중에서 압력은 P2에서가 높은 거니까요. 녹는 점도 P2ATM에서가 높은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페이지 문제들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분해가 진행될 때 마이너스계에선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겠죠. 전기분해는 화학전지하고 반대로 진행이 되면서 화학전지에서 마이너스계에서 산화반응, 플러스계에서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데 전기분해가 진행될 때는 마이너스계에서 환원, 플러스계에서 산화반응이 진행됩니다. 금속이 석출되는 전기분해에서 금속이 석출되는 전극. 금속이 석출되는 건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되는 거니까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은 이쪽 학습 내용을 고려해주면 마이너스계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물론 가설인 거니까 가설이 옳다라고 했을 때 기억 자리에 마이너스극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쪽에 탐구 과정을 보면 백금 전극을 이용해서 AgNO3를 전기분해한 거죠. 이때 Ag가 석출되는 전극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에 석출됐을 테고요. CuSO4를 통해서 Cu가 석출되는, 구리가 석출되는 걸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석출됐을 겁니다. 탐구 결과가 그렇게 제시되어 있고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처음에 들어갔던 기억 자리에 마이너스 극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묻는 거 답변해 보면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가와다 모두에서요. 산화반응이 일어난 전극이 플러스 극이다. 산화반응은 전기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진행되는 게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 금속 1몰이 석출될 때 금속 이온이 얻는 전자의 양 가에서와 다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는 은이 석출되는 거였고 다에서는 구리가 석출되는 거였는데 은은 Ag 플러스인 거니까요. Ag 플러스에서 Ag가 되기 위해서는 은 1몰당 전자도 1몰이 필요한 상황이고 Cu, 즉 구리는 Cu2 플러스였기 때문에 Cu2 플러스가 Cu가 되기 위해선 이전자 반응이에요. 구리 1몰당 전자 2몰이 필요한 거라서 필요한 전자의 몰수 또는 얻는 전자의 몰수가 같지 않습니다.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8번은 X액체, Y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는 PATM에서 1몰의 X액체를 가열할 때 열량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압력 PATM에서 실험을 오른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액체를 가열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수평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상변화하는 그런 온도를 알려준 거니까 PATM에서 T2가 끓는 점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항상 이렇게 끓는 점과 증기압력 곡선은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PATM에서 끓는 점이 T2라는 건 T2를 기준으로 증기압이 PATM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2를 기준으로 증기압이 P인 거니까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금 P인 거고요. 나머지는 보기에서 묻는 것만 답변해 볼게요.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고 기억번 T1 도시에서 분자 사이 인력 Y가 X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세로선을 그리게 되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비교가 되는 거고요. 증기압력이 낮을수록 분자 사이 인력은 큰 거죠.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작은 Y에서가 분자 사이 인력은 큰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T2 도시 1ATM에서 Y의 안정한 상이 기체인 거냐? T2 도시 1ATM이라고 해주면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점은 Y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증기압력 곡선은 상표형도 상의 기하 곡선이죠. 즉 Y만 놓고 봤을 때 액체와 기체 영역이에요. 이 지점은 액체로 안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안정한 상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인 겁니다. 디귿번 P와 1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미 비교가 되죠. P가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9번 보시면 혼합용액 가와나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pH는 가와나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첫 번째 용액을 만드는 과정은 아세트산, 약산에 강염기 NaOH를 넣는 거고 곱해주면 200mm몰인데 여기는 100ml를 넣는 거니까요. 반당량점이네요. 전체 중에서 절반을
아세트산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HA와 약산 HA와 짝염기 A-가 같아지는 상황은 1대1 완충력의 상황이 되면서 산염기 비율이 1대1인 거죠. 그럼 이렇게 산염기 비율이 1대1이면 우리 항상 강조하지만 KA 또는 KB를 쓸 때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KA고 산염기 비율과 수산화이온 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KB예요. 근데 산염기 비율이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이 완충력에서는 특이하게 수소이온 농도는 KA가 되고요. 수산화이온 농도의 경우에는 KB로 구해지게 됩니다. 문제에서 자세히 묻진 않았지만 이런 특징적인 상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를 비교하는 거죠. 하이드로니움 이온은 수소이온처럼 생각할게요. 그럼 가가 산성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수소이온 농도가 KA가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아세트산에 대해서 KA를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값이 25도씨 기준으로 10의 -7승보다 클지 작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약산이라고 했을 때 KA 값은 10의 -7승보다 큰 그런 약산들도 있고요. KA 값 10의 -7승보다 작은 약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세트산은 정확히는 KA 값 10의 -7승보다 큰 건데 문제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KA 값이 암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와 나의 액성이 동일하죠. 근데 나 쪽을 살펴보면 HCl의 양이 200A 밀리몰이고 NaOH 강염기를 집어넣는데 100A 밀리몰이에요. 강산과 강염기의 조합으로 H 플러스와 OH-가 반응하고 H 플러스가 남는 상황, 즉 나가 산성인 게 확실하고요. 이때 가와 나가 pH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도 산성이 되면서 H 플러스의 농도가 OH-의 농도보다 크다라고 풀이해줘야 됩니다. 니은번 가에 1몰 농도 HCl 1ml를 넣은 후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가한 H3O 플러스가 0.001몰이냐, 둘을 곱해주면 이게 0.001몰이죠. 이 둘의 곱이요 1밀리몰이자 몰수로는 0.001몰이 되는 거고, 완충료액의 특징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완충료액에는 이렇게 산과 염기가 항상 같이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강산이든 강염기든 집어넣게 되면 강산이나 강염기에서 나온 H 플러스나 OH-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강산, 즉 H 플러스가 들어갈 때는 A-가 마중 나가서 반응하고요. 강염기를 통해서 OH-가 들어왔을 때는 산이, 즉 HA가 마중 나가서 반응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HCl을 집어넣으면 얘가 들어온 만큼 얘가 얘로 바뀌면서 반응을 해줘요. 그래서 0.001몰이 들어갔을 때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랑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은 양만큼 증가할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은 1몰 농도의 NaOH 1ml, 이번엔 강염기를 넣었고요. 가와나에 각각 넣었을 때 pH 변화, 지금 완충료액 상황이 가였으니까요. 가 쪽에서 pH 변화가 작다, 완충료의 특징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가 나보다 작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가 쪽이 완충료액 상황이고 강산이나 강염기를 넣었을 때 pH 변화가 작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0번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2대 4대 1로 명확히 주어져 있고 1차 반응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와 C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B의 몰 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B가 없었기 때문에 0에서 시작해서 T가 지났을 때 9분의 4, 그리고 2T에서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의 몰 분율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쪽 자료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반감기 위주로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반감기만큼 지난 시간들을 쭉 나열해 나가면서 B의 몰 분율이 9분의 4가 되는 시점이 언제 나올 거냐, T에 나오거나 0.5T에 나오거나 이런 식일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찾아 나가셔도 됩니다. 정석대로 풀이한다면 시작은 여기서 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9분의 4라고 했을 때 제가 위쪽에 표시를 해볼게요. 이걸 그냥 일단 상대값으로 표시해보면 B의 몰 분율이 9분의 4라고 했을 때 B의 몰수의 상대값을 잠깐 4라고 두면요, 순서대로 A, B, C의 순서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럼 A와 C를 더해서는 5여야 돼요. 근데 B가 4만큼 생성이 됐다면 A와 C만 놓고 봤을 때 B가 4만큼 생성이 되면 개수대로 반응한 건데, 개수대로 반응했을 때 A와 C의 관계에서는 1 감소해야 됩니다. A와 C만 놓고 보면 B 빼고요. A와 C만 놓고 보면 4만큼 B가 생성돼서 개수만큼 반응했을 때 2에서 1인 거니까 1 감소해야 되죠. 근데 1 감소해서 지금 5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지금 B의 몰 분율을 9분의 4라고 했죠. 저는 그냥 4라고 둔 거예요. 그럼 B의 몰수가 4일 때 A, C는 합해서 5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초기에 A와 C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만큼 반응해서 1 감소한 거죠. 1 감소해서 5가 됐다는 건 초기에는 6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값에서는 6이 있는 게 아니라 3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값은 2배 해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과 맞는 거니까 지금 이 4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2배에서 4와 2가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개수만큼 반응해서 검사를 해볼게요. 4에서 2만큼 반응해서 2가 된 거고 2에서 1만큼 생성돼서 3이 생성됐다라고 해주면 제가 A, B, C의 순서를 썼는데 전체 9 중에서 4가 되면서 이 비율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만 놓고 봤으면 4에서 시작해서 A는 2가 된 거니까 T가 반감기 상황인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푼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좀 정석적으로 자료 정리를 한 거고요. 또는 그냥 어떻게 해주셔도 되냐면 어차피 뭐 반감기가 0부터 시작해서 T든 0.5T든 반감기를 거쳐가면서 9분의 4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처음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반감기를 2번 거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2몰과 1몰이었는데 이건 이쪽에 써볼게요. A, B, C에 대해서요. EA가 4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정확한 몰수로는 A가 2몰에 C가 1몰이었습니다. 근데 반감기만큼 같다라고 했을 때 1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개수의 절반 반응해서 B도 개수의 절반, C도 개수의 절반이 생성이 되면 전체는 4.5가 되는데 4.5 중에 2인 거니까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라고 해주면 B의 몰 분율이 9분의 4가 되네요. 그럼 반감기가 그냥 T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안 되면 또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답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둘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그냥 실제 몰수보단 이걸로 끝까지 답을 내볼게요. 그럼 X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반감기만큼 한 번 더 간 거예요. 반감기만큼 한 번 더 갔다. 그럼 2에서 1이 되면서 개수의 절반만큼 반응해 준 상황이 되는 거죠. 색깔은 맞춰볼게요. 그럼 개수의 절반만큼 반응해서 A가 1 반응했다면 B는 2만큼 생성이 돼서 6이 되고요. 개수의 절반 C는 0.5가 생성이 돼서 3.5가 됩니다. 그럼 X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체의 경우엔 10.5 그 중에 B는 6이죠. 10.5분의 6이라면 21분의 12가 되고요. 약분이 또 되는군요. 3으로 나눠주면 7분의 4 형태가 됩니다. X는 3분의 2가 아니라 7분의 4예요.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요. 2T일 때와 T일 때 A의 순간 반응 속도를 묻고 있는데 순간 반응 속도는 속도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속도 상수가 온도가 T에서 실험하고 있으니까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그냥 A의 농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반감기가 T라는 걸 알았으니까 T일 때보다 2T일 때, 즉 T만큼 시간이 흐르면 A의 농도가 절반이 되면서 반응 속도도 절반이 되겠죠? 그럼 T일 때가 순간 반응 속도는 2배이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됐네요. 디귿번 0에서 T 동안 생성된 B의 양과 0에서 2T 동안 생성된 B의 양을 비교해라. 생성된 B의 양은 여기에 있는 거죠. 0에서 T까지 생성됐던 건 4였고요. 0에서 2T까지 생성됐던 건 6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몰수를 묻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의 절반이 실제 몰수인 거니까요. 2몰, 3몰로 해석해 주셨으면 되고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주셔도 돼요. 이 비율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2와 3의 비율인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1번 보시면 2.5 몰랄 농도 A소액 25g과 10% A소액 100g을 혼합해서 만든 용액에 대해서 퍼센트 농도를 X라고 했는데 이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A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려는 게 퍼센트 농도인 거니까 용액 질량과 용질의 질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뒤쪽 10% A소액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앞쪽 몰랄 농도만 정리해 볼게요. 2.5 몰랄 농도의 정체는 물이 1kg이라고 했을 때 A가 2.5몰이에요. 근데 A가 2.5몰이면 화학식량을 고려하면 250g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농도는 비율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용매 질량이든 뭐 용액이든 또는 용질 용액이든 이런 비율 관계를 맞춰가는 거고 지금은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요. 제가 물 그리고 A의 순서로 쓰면서 2.5 몰랄 농도의 정체가 이렇게 곱해서 4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구하려는 걸 생각했을 때는 A의 질량과 전체 용액의 질량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1대 4의 비율인 거니까요. A와 용액에 대해서는 1대 5의 비율, 즉 전체 중에서 5분의 1만 A면 되는 겁니다. 전체 용액의 질량 중에서 5분의 1이 A. 그러면 25g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체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건 5분의 1에 해당하는 5g이에요. 그럼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 용액의 질량은 125g이 된 거고 그 중에서 A의 질량은 앞쪽에서 5g이 나오는 거고요.
뒤쪽은 10% 수액인 거니까 100g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0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질량 중에서 A의 질량, 여기에 100만 잘 곱해주면 됩니다. 100과 125는 4와 5의 비율인 거고요. 5와 15인 거니까 3 곱하기 4면 12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까지도 뭐 6평에 의해서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정리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세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25도씨 일레이템에서 OH 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가 X kJ/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A, B, C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OH 결합 에너지는 OH 결합이 H2O에 있는 거고, 이 결합을 끊는 거죠. 그래서 H원자나 O원자를 만드는 건데, 반응식 하나를 만들어 보면 H2O에서 시작해서요. 어차피 전체 기체인 거니까 상태는 생략할게요. 결합을 끊어서 H원자와 O원자를 만들어주면 되고,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델타 H 값은 H2O의 개수를 1로 써서 H2O 1몰 기준으로는 OH 결합이 2몰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대로 진행이 되려면 X만큼이 필요한 게 아니라 EX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값을 A, B, C로 나타낸다.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공식처럼 적용해주면 되죠.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합을 빼주면 됩니다. 생성물 쪽은 H원자가 2몰인 걸 고려하면 2B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X는 하고 정리했을 땐 이걸 2로만 나눠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 값이 분자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3번 보시면 그림 가는 T켈빈에서 X기체와 Y기체의 질량에 따른 압력과 부피의 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을 나타내고 있는데, PV 값은 원래는 nRT예요. 근데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R도 일정한 거니까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몰수에 대한 정보와 질량에 대한 정보가 줬으니까 진짜 주고 싶은 건 분자량 자료인 것 같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나는 1ATM에서 온도에 따른 X기체와 Y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압력을 고정한 상태에서 밀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밀도의 경우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부피분의 질량이기도 하고, 기체에 대해서는 RT분의 PMW 식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뒤의 식이 조금 더 편한 상황이죠. 여기에 온도까지 일정한 상황, 즉 세로선에서는 그냥 분자량 B가 그대로 밀도 B가 됩니다. A와 B에 대해서 비율 관계만 물었으니까요. 그냥 상대값으로 잘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왼쪽에서 분자량 자료를 찾으면 되겠죠. 3W와 4W 질량이 주어져 있고, 이때의 몰수가 4대 3이에요. 질량을 몰수로 나눈 게 분자량인 거니까 3W는 4로 나누고 4W는 3으로 나눠서 비율 관계만 찾아오면 9대 16입니다. X의 분자량이 9일 때 Y의 분자량은 16이 되고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즉 세로선에서 압력도 일정하니까요.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분자량 B가 그대로 밀도 B예요. 그럼 분자량이 큰 쪽이 지금은 Y가 밀도가 클 테니까요. 기억 자리가 Y인 거고 니은이 X인 거고요. 이 자리 비율 관계만 놓고 오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분자량 B가 16대 9인 거니까 여기를 16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9가 됩니다. 그냥 비율 관계만 찾기 위해서 상대값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밀도가 2점과 2점은 16대 9인 건데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면 되고, 한 종류의 기체를 따라가면서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온도만 2배가 된 거예요. 압력 일정 조건은 머릿속에 실린더의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열해서 온도가 2배가 됐다면 피스톤을 들어올리면서 부피가 2배가 되겠죠. 온도가 2배 되면서 부피가 2배가 되면 밀도는 절반이 되면서 4.5가 될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A분의 B는 4.5분의 16이고요. 2배 해주면 9분의 32.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보시면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히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입니다. 온도 T에서 부피가 서로 다른 3개의 강철 용기 1부터 3에 A를 넣고 반응시킬 때 초기 A 기체의 양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 반응 속도는 위쪽에 표현되어 있지만 KA 형태로 A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어차피 온도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K는 바뀌지 않는 상태라서 초기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지만 A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고요. A의 농도는 당연히 A의 몰수와
부피와 관련 있는 거고, 지금 몰수 자료를 줬으니까 부피 자료를 구해가면서 정리가 되겠죠. 3의 부피에 대해서는 1리터라고 명확히 줬네요. 그리고 온도 T에서 A의 반감기가 T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3은 1리터 조건까지 있다. 반감기는 T초다. 기억번에서 부피 2와 2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2로 가면서 절반이 됐어요. 몰수가 2배가 되는데도 속도, 즉 농도가 절반이 되려면 부피는 4배가 된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여기 쓰는 거죠. 지금 1과 2를 볼 때 1에서 2로 가는 상황에서 몰수는 2배. 근데 농도가 절반이 되려면 분모에 들어가는 부피는 4배가 돼야 됩니다. 부피는 2배 차이가 아니라 4배 차이예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온도 T에서 K값 직접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숫자가 정확히 주어져 있는 이 초기 반응 속도가 K에 A의 농도인데요. A의 농도는 1리터 조건을 줬으니까 0.6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0.6과 3을 약분시키면서 5를 넣어주면 K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3에서 반응시간이 T초일 때 B의 농도. 반응시간이 T초가 지나면 A의 반감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A의 농도가 0.6에서 0.3으로 절반이 됩니다. A가 0.3으로 줄어들게 되면, 즉 0.3만큼 반응하면요. 개수를 고려하면 B는 0.6만큼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1리터 상황이기 때문에 몰수이자 농도가 0.6이 됩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 개수는 전부 다 1로 주어져 있고요.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A부터 C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 1과 2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평형이 아니라 초기 상태인 거 주의를 해야 되고, Q는 반응지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피와 몰수를 명확히 줬기 때문에 1번 상황에서 Q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Q값을 먼저 구해보면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1 곱하기 1분의 5라고 쓰고요. 부피는 4인 건데 지수로 들어가는 게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를 빼주면 됩니다. 평형상수든 반응지수든 이런 식으로 몰수 따로 부피 따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2 빼기 1인 거니까 1승이 들어가면서 Q값이 20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게 Q가 20이라고 해주면 비율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선 K는 4가 돼야 되고요. 온도는 동일한 상태에서의 실험인 거니까 아래쪽도 K가 4라면 Q값은 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번엔 Q값이 2라고 해주면 그 2는 1리터인 거니까 이게 그냥 농도거든요. 그럼 1 곱하기 1분의 A 형태인 거죠. 그럼 A가 2라고 나오게 됩니다. A는 2라고 구했고 K는 4라고 구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 니은이 바로 풀린 상황이네요. 디귿번 1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도달하면 C의 양이 1몰인 거냐? 실전에선 디귿번 보기인 거니까 무조건 대입해야 돼요. C가 1몰이냐라고 했을 때 C가 1몰이 되면 B와 A는 개수를 고려하면 똑같이 4만큼 반응할 테니까 5몰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걸 가지고 Q값을 다시 구해보면 25분의 1에 4를 곱해서 25분의 4가 되는데 이 값은 K값이 아닌 거니까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C가 1몰이라고 해주면 모순이네요. 그래서 디귿을 틀린 보기라고 해야 되고, 실전에선 정확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1몰이냐 아니냐 정도만 필요한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저는 해설을 하는 입장인 거니까 정확히 C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방정식을 풀어서 평형상수를 만족하는 C의 몰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A, B, C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작하기보다는 항상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제가 풀이한다면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이 초기 조건을 정반응을 쭉 시켜서요. C만 있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X만큼 진행됐다고 해서 접근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X만큼 역반응을 해서 이쯤에 풀어볼게요. 공간이 없네요. 여기서 풀어볼게요. K값을 4라고 했을 때요. 이 4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X만큼 생겼다라고 해주면 X제곱이 들어가고 X만큼 역반응했다면 C의 몰수는 6-X 그리고 부피가 4기 때문에 4를 곱해주면 됩니다. 4 한번 약분해주고 나면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고요. 이거 풀어주면 X가 2라고 나오겠네요.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인 거니까요. X가 2라고 나오게 되면 최종적인 몰수는 2몰, 2몰, 그리고 4몰이 되는 거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양은 4몰이 되긴 하는데 1몰이 아니라 4몰이라는 걸 찾았다라고 해서 막 부분 점수를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셨으면 안 되고 그냥 대입해서 QK 비교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보시면 수행에서 약산 HA의 이온화 반응식 그리고 이온화 상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25도씨에서 0.1몰 농도의 NaA 수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Na 플러스가 당연히 0.1몰 농도일 테고요. 사실은 이 자료하고 이 자료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 거죠. KA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HA의 짝염기인 염기를 녹인 상황이죠. 염기를 녹인 상황이기 때문에 KB가 먼저 구해질 테고 KB에서 시작해서 곱해서 KW가 되는 걸 이용해서 KA로 바꾸라는 거죠. A-를 물에 녹인 상태에서 A-와 HA, 즉 산염기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산염기 비율이 주어졌을 때 이게 이온화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A-와 HA에 대해서 300을 줬는데 이걸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HA로 바꿔 썼을 때는 이 값이 300분의 1이고요. 이 산염기 비율과 이온화도는 근사적으로 같아질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 개념 수업도 제가 산염기를 했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가 이온화도, 원래 이 약산이나 약염기를 다룰 때는 이온화도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온화도가 지금 염기니까 염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A-를 물에 녹였을 때요. 이온화도의 정의는 초기 A-의 농도분의 해리된 농도. 근데 해리대에서 나오는 게 HA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히 이온화도입니다. 근데 초기에 녹인 A-의 양은 뭐와 같냐면 A-의 일부는 물에 녹아서 HA로 바뀌기 때문에 HA로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등식이에요. 이게 이온화도의 정의예요. 초기에 A- 녹인 것분에 얼마나 이온화했냐 그 비율에 대한 건데 이온화에서 나오는 게 HA이기 때문에 초기 A- 양분의 HA의 양, 물론 같은 수액이라면 부피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몰농도 B처럼 썼지만 몰수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화도고, 근데 초기에 A-가 물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녹였던 것 중에 일부는 HA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해줘야지만 처음 녹였던 전체 A-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풀었을 땐 이렇게 풀어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근사한 게 아니라 정확한 식인 거고, 근데 만약에 A-가 약염기라서 A-에 비해서 HA의 양이 매우 작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근사적으로 A-분의 HA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산에서는 이걸 산도 한번 정리해보면 산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산을 가지고 풀었다면 HA의 초기 농도 분의 해리에서 나온 A-가 이온화도고요. 이 산에서 정리할 땐요. 이 값은 HA와 A-를 더한 것 중에서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등식이고 이게 근사적으로 HA에 비해서 약산이라서 해리에서 나온 A-가 매우 작다. 그러면 근사적으로는 HA분의 A- 산염기 비율을 그대로 이온화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염기 비율이 이온화도가 되려면 근사가 가능한 상황, 즉 매우 극소량만 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그럼 해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고 했을 때 보통 일반학에서는 5%를 기준으로 주는데 평가원에서는 보통 1% 정도를 기준으로 주는 것 같아요. 즉 해리하는 양이 초기양과 비교했을 때 1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0대 1의 비율, 그것보다 더 적은 양 해리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처음에 있던 것 중에 극소량만 해리한 거니까 초기 농도가 그대로 평형 농도로 유지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100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3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충분히 근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온화도로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약산이나 약염기에서는 공식처럼 기억하는 게 딱 둘밖에 없잖아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농도를 구할 때는 루트에 C 곱하기 K, 물론 산을 녹였을 때는 여기에 KA가 들어가면서 이게 수소이온 농도가 되고요. 염기를 녹였을 때는 KB가 들어가면서 수산화이온 농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기억하는 거, 산이든 염기든 이온화도는 루트의 C분의 K, 산이라면 KA가 들어가고 염기라면 KB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얘를 봤을 때 이게 뒤집어주면 염기의 이온화도 충분히 근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사 가능할 때 두 식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값을 루트의 C분의 K, 지금은 염기니까 KB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안쪽만 놓고 보면 루트를 취해서 300분의 1이 됐다는 건 300분의 1을 제곱한 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을 제곱해서 9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있어야겠네요. 그래야지만 루트 취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C가 0.1몰 농도로 들어갔으니까
KB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9분의 1을 맞춰줘야 되고 10의 마이너스 4승을 맞추려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10의 마이너스 1승이 약분되면서 이런 모습을 맞출 수가 있었겠네요. KB가 9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KA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요. 일단 숫자로는 9가 있어야 되고 10의 거듭제곱으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어야 됩니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형태인 거니까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7번 문제 보시면 A 액체와 A 액체 B 고체를 녹인 용액 가의 증기압력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그럼 용매고 B가 용질인 상황에서 A의 화학식량을 60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증기압력 내림을 준 게 아니라 증기압력을 준 거니까요. 우리가 항상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는 거고요. 증기압력 자체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물론 용질이 비발성일 때를 기준으로 그런 거고요. 그러면 같은 온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주면 되겠죠. T1은 T1끼리, T2는 T2끼리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숫자로 주어진 여기에서 먼저 시작해주면 되네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기준으로 용액 쪽으로 넘어오면서 증기압력이 몇 배가 됐냐면 지금 101분의 100배가 됐습니다. 네, 이 101분의 100이 용매의 몰 분율이에요. 순수할 때의 용매의 증기압을 기준으로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게 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용매의 몰 분율이 101분의 100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101분의 100배가 되겠죠. P의 경우에는 101분의 100. 101분의 100이라는 이 용매의 몰 분율은 온도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A나 B의 몰수가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대로 들어가서 101분의 100으로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에서 B의 몰 분율을 물었는데 지금 용매이자 A의 몰 분율이 101 중에 100이고요. 나머지 101 중에 1이 B의 몰 분율이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P가 1보다 크냐 작냐만 물어봤군요. 정확히 지금 구해놓은 상황인데 1보다 크냐 작냐는 그냥 증기압력 내림으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순수할 때가 1이었다면 용액이 되면서 비발성이 들어갔고 증기압력은 낮아지기 때문에 P는 1보다 작을 겁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정확히 구하라고 하진 않았네요. 디귿번 1ATM에서 A의 몰랄 오름상수 T2-T1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둘 다 1기압으로 줬기 때문에 증기압력에 해당하는 그 온도가 끓는 점이에요. 그럼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용매는 T1이었는데 용액이 되면서 높아진 게 T2란 얘기죠. 지금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온도가 끓는 점이다.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의 경우에는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몰랄 오름 상수와 몰랄 농도의 곱이에요. 네, 끓는 점 오름이 지금 T2-T1이고요. KB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 몰랄 농도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몰랄 농도는 여기에 용매의 몰 분율이 있었으니까요. 용질의 몰 분율, 기억에서도 구했지만 101분의 1이었죠. 그러면 A, 용매와 B에 대해서 몰수로 101 중에서 100이 용매고 나머지 1이 용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몰수로는 100대 1의 비율인 거고요. 이걸 잠깐 그냥 1몰, 100몰처럼 생각해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간단한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화학식량이 용매에 대해서 6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60을 곱해서 질량으로 바꿔주면 6000g이자 6kg이에요. 그럼 6kg의 1몰인 거니까요. 우리가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에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네요. 6분의 1입니다. 그럼 KB는 하고 정리해주면 KB, 몰랄 오름상수는 6의 T2-T1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몰랄 오름상수 6의 T2-T1이다. 지금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까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기까지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 4페이지에 세문항 남아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기체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네요. 그림과 같이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네온과 아르곤 기체를 각각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꼭지를 열고 고정장치를 제거한 후에 혼합기체의 온도를 변화시켜서 2T켈빈으로 유지했다. 지금 온도가 바뀌고 있네요. T켈빈에서 시작을 했는데 2T켈빈으로 바꿨죠. 이 초기 조건이 가에 대한 거고 나에서는 꼭지도 열었고 고정장치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다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고정했네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고정하면서 부피 일정 조건을 만들어줬고 혼합기체의 온도는 3T켈빈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고정장치가 제거되어 있을 때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 온도에 비례해서 부피가 커지는 거고
이렇게 고정항치를 고정해서 부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때는 온도를 올렸을 때 압력이 온도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되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피스톤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강철 용기처럼 부피를 고정해 놓으면 그때 가열했을 때는 안쪽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아래쪽에 실험 결과로 주어진 건 가과정 후의 네온의 밀도. 가과정은 그냥 그림에 대한 건데 네온에 대해서 밀도를 0.8g/L라고 제시했고 정확한 숫자로 줬네요. 나과정, 꼭지하고 고정항치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혼합기체의 부피는 6.4L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이 가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나과정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나는 온도는 2T 켈빈 상황이고 2T 켈빈에서 고정항치가 풀려있기 때문에 압력은 1atm, 그리고 아래쪽에 제시된 자료 보면 부피가 6.4L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있는 상태고 아마도 X를 구하면서 시작할 것 같죠. 아래쪽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옳은 거 구하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은 20과 40이라고 제시했고요. 아래쪽에 X 구하고 밀도, 부분 압력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네요. 일단 X 구하면서 자료 정리해보면 X를 구하기 위해선 지금 T켈빈 기준으로 PV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PV 값은 몰수에 비례하는 거고 PV는 nRT이기 때문에요. 안 써도 되죠, 여러분? PV가 nRT인 거니까 온도를 바꾸면 PV 값은 온도에 비례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시된 자료는 T켈빈에서 먼저 주어져 있고 우리는 T켈빈에서 X를 구해야 되니까요. 얘를 바꿔서 정리해 볼게요. 나에서 2T켈빈 기준으로 2를 곱해주면 PV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6.4예요. 이게 2T켈빈에서의 PV 값인데 T켈빈이었다라고 생각해주면 PV 값은 온도가 2분의 1배가 되면 PV 값도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T켈빈에서의 PV 값은 3.2가 될 테고요. T켈빈에서 PV 값, 우리가 같은 온도에서는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데 네온에 대해서는 PV 값이 0.8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체 혼합기체에 대해서 PV 값이 3.2예요. 지금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PV 값이 3.2가 되려면 네온은 0.8인 거니까 아르곤 쪽에서 2.4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몰수비는 1대 3인 상황이고 X는 3X가 2.4가 나와야 되니까 X만 놓고 오면 0.8로 정리가 됩니다. 기억번에서 X는 0.8이다.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은 나과정 후에 혼합기체의 밀도를 물었네요. 밀도를 정확한 숫자로 물었는데 우리가 앞쪽에 밀도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진 건 여기에 있었어요. 가과정에서 네온의 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온에 대해서 이 네온이 가지고 있는 밀도가 0.8 g/L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건 기체 파트 하면서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체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서로 간의 비례반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항상 정확하게 실제값을 대입해가면서 풀어가는 것보다는 좋은 풀이가 돼요. 중간 과정이 조금 더 간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보기를 읽는 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니은은 나과정 후 혼합기체의 밀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가과정에서 네온의 밀도가 이미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살짝 제가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나과정 후의 혼합기체의 밀도가 가과정에서 네온의 밀도의 2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온의 밀도가 0.8이었으니까 나과정 후 혼합기체의 밀도는 1.6이 되겠죠? 눈치채셨나요? 지금 나과정 후의 혼합기체의 밀도, 전체 혼합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살짝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나과정 후의 혼합기체의 밀도를 정확히 구하라고 했지만 이미 정확한 값이 하나가 주어져 있다. 그럼 살짝 문제를 내가 바꿔서 가과정에서 네온의 밀도와 비교해서 나과정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몇 배인가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기체에서는 압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압력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냥 압력을 정확히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압력의 몇 배냐 이렇게 풀이하는 거. 부피를 구하라고 했을 때도 부피가 미리 실제값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부피를 정확히 구하라고 했어도 이미 주어진 그 부피에 대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조건에서 부피가 몇 배 되는지만 구해도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풀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밀도가 이미 하나 주어져 있었고 새롭게 밀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두 기체를 비교하면서 밀도가 몇 배인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밀도라는 게 결국 부피분의 질량. 그럼 밀도가 몇 배인지를 찾기 위해선 그냥 질량으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 정도만 잘 표시해주면 돼요. 이때 질량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부피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니까 역수배만 잘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초기의 네온과 비교해서 고정장치와 꼭지를 열고 온도가 2T켈빈이 됐을 때 이 혼합기체 둘을 비교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질량으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부피는 이미 정확히 주어졌죠. 2L라고 처음에 주어져 있었고
여기는 6.4L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 번에 써볼게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니은을 그냥 어떻게 쓰냐면 니은에 0.8을 먼저 쓰고요. 이게 네온의 밀도잖아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부피는 2에서 6.4로 커졌죠? 그럼 밀도는 반비례하니까 작아질 거예요. 6.4분의 2배가 됩니다. 2분의 6.4배로 커진 건데 부피가 커진 만큼 밀도는 역수배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질량으로 몇 배인지만 써보면 되는데 질량에 대해선 몰수비, 분자량비가 있으니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몰수로 1대3에 아까 원자량으로 20, 40이라고 주면서 화학식량은 1대2죠. 그러면 질량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질량의 비율은 몰수는 1대3 근데 거기에 1대2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곱해주면 네온과 아르곤에 대해서 질량으로는 1대6의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온과 혼합기체를 비교하는 거니까 네온과 혼합기체는 질량의 비율이 1대7이죠. 즉 7배만큼 질량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밀도 0.8을 기준으로 부피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질량에 대한 영향 둘을 곱해주게 되면 0.8과 6.4가 약분되면서 8이 되고요. 8, 2랑 한 번 더 약분할게요. 그럼 분모에 4가 남는 거니까 4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4분의 7 g/L이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디귿번 다과정 후에 아르곤의 분압이 4분의 3의 ATM이 되는 거냐? 다과정 후에 아르곤의 분압을 쫓아가라는 건데요. 아르곤의 압력만 쫓아가면 일단 나과정까지 진행했을 때 고자양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전체 압력 1ATM을 기준으로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죠. 몰수비는 바뀌는 게 아니죠. 1대3인 거니까요. 아르곤의 분압은 나과정까지 진행됐을 때는 전체 압력 1ATM을 기준으로 4분의 3배를 해서 4분의 3ATM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다과정에서 아르곤의 압력은 고정장치를 고정했죠? 그럼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2분의 3배 해주면 압력도 2분의 3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3배가 되면서 8분의 9ATM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다해서 물었으니까요. 8분의 9ATM이 되는 거고 4분의 3ATM이 아니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9번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부 다 1로 주어진 상태에서 1차 반응으로 주어져 있고 아래쪽 강철 용기 1과 2에서 A를 각각 넣고 반응시킬 때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가 워낙에 간결한 자료네요. 반응물의 농도를 직접 준 거죠. 1과 2에서 온도는 각각 T1, T2로 일정하다. 1은 T1이 되고 2는 T2가 되는 상황이고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감기가 다를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고 A의 농도가 직접 주어졌는데 2로 주어져 있고 4분의 1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의 농도가 8분의 1로 줄어든 상황. 반감기가 3번 지나간 거죠. 2t 동안 반감기를 3번 거친 거니까 저 2t를 3으로 나눠준 게 반감기입니다. 그럼 반감기가 1번 실험에서는 바로 나오네요. 2t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t가 되는 거고 2번 실험이 조금 특이하게 주어졌네요. B가 주어졌고 6분의 B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2분의 1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감기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럼 6분의 1이 아니라 우리가 8분의 1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8분의 1이 될 때가 반감기를 3번 거친 거였잖아요. 그래서 2t라는 시간 동안 반감기가 3번이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서 정리했듯이 6분의 1B가 아니라요. 우리가 2분의 1의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지금 4분의 1과 8분의 1 사이에서요. 8분의 1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6분의 1B에서 시작해서 8분의 1B가 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t보다 큰 어떤 시점에 가서 8분의 1B가 됐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는 게 8분의 1이었고 8분의 1이 되려면 반감기가 3번 지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3으로 나눠준 게 반감기예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t보다 큰 거죠. 그럼 3t보다 큰 시간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반감기는 t보다는 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예상을 해야 돼요. 뭐 정확히 반감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번 실험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 형태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번 실험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3분의 2t인 거고요. 2번 실험은 반감기가 t보다 크다 정도가 정리가 된 거고 보기들 정리하면서 답변해 볼게요. 기억번 A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물었는데 A의 경우에는 지금 1번 실험은 반감기가 3분의 2t인 거니까 3분의 2t가 되는 시점에서 반감기가 되면서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A의 양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는 작은 상황이 됩니다. A는 1보다 작다.
기억은 맞는 복이죠. 3분의 2t가 1이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다. A의 반감기가 T1에서가 T2에서보다 긴 거냐? 3분의 2t. 여기는 T보다도 오히려 크기 때문에 반감기만 비교했을 때는 T2 쪽에서가 긴 겁니다. T2에서가 길다.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B를 2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B를 2와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서 우리가 A에 대해서는 정보가 나왔죠. A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이 A는 일단 1보다는 작은 겁니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반감기에 대해서 우리가 T랑 비교했을 때 T보다 반감기가 이번 실험에선 더 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반감기가 T보다 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반감기만큼 시간이 흐르게 되면 반응이 쭉 진행될 때 반감기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죠. 그 얘기는 쭉 시간이 흘러갈 때는 반감기만큼 지날 때마다 A의 농도가 절반이 되잖아요.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돼요. 그건 거꾸로 쭉 반응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반감기만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반응물의 농도가 2배가 되는 거겠죠. 즉 여기서 시작해서 반감기만큼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이 되고요. 반감기만큼 왼쪽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반응물의 농도가 2배가 될 거예요. 근데 1보다 작은 값이 t에 있었는데 여기서 t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반감기의 시간만큼 갔을 때 2배가 될 텐데 지금은 t라는 시간은 이번 실험에서는 반감기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럼 반감기만큼 갔을 때 2배가 되는 건데 반감기보다 짧은 시간만큼만 거슬러 간 거기 때문에 2배보다도 작은 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작은 값이었는데 2배보다도 작은 값이 곱해지는 거니까 b는 당연히 2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값에 거기에 또 2보다 작은 값을 곱해준 거죠. 둘을 곱했을 때는 2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디귿번 보기에는 죄송해요. b가 2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b는 2보다 작은 거니까 디귿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역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20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T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의 평형에 도달한 상태, 평형에 도달한 A부터 C와 헬륨이 각각 들어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왼쪽이 평형 상태였던 거고 나는 꼭지를 열고 온도를 3분의 4T로 변화시킨 후에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 거고요. 왼쪽 오른쪽이 다 평형이에요. 나에서 실린더와 강철 용기 속 혼합기체의 부피가 2V리터고 평형상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왼쪽도 평형, 오른쪽도 평형인데 T켈빈에서의 평형, 3분의 4T켈빈에서의 평형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혼합기체의 전체 부피는 2V리터 기준으로 해서 평형상수에 대한 값까지 나와 있어요. 기체 분자수 변화가 없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었으면 왼쪽에서 가지고 있던 몰수가 아무리 반응을 해도요.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그 반응 과정에서 없어진 만큼 생성이 되면서 몰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왼쪽의 전체 몰수와 오른쪽의 전체 몰수가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 3분의 4T켈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꼭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체 압력 1atm의 부피가 2V예요. 그러면 3분의 4T켈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PV 값이 1atm의 2V리터인 거니까 PV 값이 2V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3분의 4T켈빈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온도가 T켈빈으로 넘어오게 되면 PV는 nRT식에 의해서 온도하고 PV 값은 몰수가 일정하다면 비례관계에 있는데 지금 몰수가 바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의 PV 값은 T켈빈 기준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2V가 아니라 온도가 4분의 3배가 됐으니까 PV 값도 4분의 3배가 되면서 1.5V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럼 PV 값으로 1.5V여야 되고요. 근데 1.5V를 지금 여기에서는 1atm의 V인 거니까 V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PV 값은 0.5V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헬륨에 대해서 그러면 압력을 물어봤다면 헬륨의 분압은 0.5atm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제시는 안 되어 있지만 0.5atm 상황. 그럼 온도가 일정할 때는 PV 값이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가 0.5V, 여기는 V로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면 몰수로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몰수로 2배라면 3분의 7인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4. 3분의 14가 되려면 2몰에 해당하는 3분의 6을 빼주면요.
둘이 합해서 3분의 8이어야 되죠. 각각 n몰인 거니까 3분의 4몰씩입니다. 이 자리가 3분의 4몰이 되고요. n 자리는 빼고 3분의 4로 바꿔볼게요. 둘 다 3분의 4몰인 상황이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몰수를 잘 구한 상황이고, 이제 평형상수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잖아요. 그럼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반응 과정에서 몰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평형상수를 쓸 때 항상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을 뽑아서 비율 한번, 그리고 남는 애에 대해서 농도 한번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이렇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반응분자수와 생성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 한번, 농도 한번이라고 했을 때 그 농도 한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평형상수를 비율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평형상수를 구할 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정확한 몰수로 또는 정확한 농도로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비율만 가지고도 평형상수가 제대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값들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2대 2대 3으로 넣으시면 돼요. 3분의 4, 3분의 4, 6인 거니까 2대 2대 3으로 넣어서 가에서의 평형상수가 뭐가 되냐면 2대 2대 3, 대신 제곱은 잘 해줘야겠죠. 4분의 9로 정리가 됩니다. 가에서의 평형상수가 4분의 9라면 나에서는 4분의 16이어야 되죠. 9대 16의 비율인 거니까요. 나에서의 평형상수는 4분의 16이자 K값이 4가 되는 거네요. K값을 4라고 했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문제에서 이제 C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C의 양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A, B, C가 다 있는 상태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기 조건을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저는 A, B보다는 C 쪽으로 몰았다라고 해주면 둘 다 0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전체 몰수는 당연히 요 3분의 14몰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초기 조건을 살짝 바꿔서 0과 0과 3분의 14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몰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C만 있는 상태에서 반응해서 평형에 도달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A와 B는 몰수가 항상 같죠. 그리고 몰수가 같다라는 건 비율이 1대1이라는 건데, 제가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은 평형상수를 구할 때 비율로서 평형상수가 구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K가 4라고 했는데 중심을 잘 잡고 제가 비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몰수가 아니라 비율을 쓰고 있는 건데 A와 B는 비율이 1대1이라는 게 정해졌고요.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보면 명확한데, C가 반응해서 A, B를 만들 때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둘이 몰수는 같을 테고, 그럼 몰수의 비율만 놓고 보면 1대1일 겁니다. 그럼 C가 몇인지만 찾으면 되는 건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2의 제곱 형태로, 개수를 고려하면 2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면서 1대1 대 2의 비율이어야겠네요. 그래야지만 평형상수를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중심을 잘 잡고 지금 몰수의 상대값을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전체 몰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몰수는 3분의 14몰. 한 번 정해진 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3분의 14몰이라고 구했을 때 그게 이렇게 C 쪽으로 바꿨을 때도 유지가 되지만 중간에 어디에선가 이렇게 평형을 이뤘을 때도 전체 몰수는 3분의 14몰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전체 중에서 절반이 C인 거죠. 그러면 C의 몰수만 놓고 오면 절반에 해당하는 3분의 7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반응식의 평형상수를 쓸 때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부분을 뽑아서 비율 한번, 농도 한번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기체분자수 변화가 없는 이런 반응식이 직접 나와버리면 남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율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팁을 기억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중간 과정의 계산을 줄이면서 편하게 평형에서 C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형에서 C의 양은 3분의 7몰로 나왔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24학년도 들어서 화학2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6평에 비해서도 9평이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4학년도 9월 화2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